오늘 영상은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상가 투자 관련해서 저희가 사례를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오늘 내용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가 투자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중에 특히 오늘은 저희가 사례를 좀 극과 극으로 좀 비교를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를 할 때 뭐 분양상가는 하면 망한다, 뭐 그 다음에 상가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상가 투자는 시세 차익이 없지 않느냐, 뭐 다양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투자도 잘 하면 실제로 노후에 안정적으로 월세도 받고 또 잘 운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비법으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오늘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로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고객분들한테 투자를 시켜드리기도 했고 했던 두 곳을 좀 비교를 할 건데요. 먼저 지역적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비과밀 억제 권역에 이제 그 법인을 본점을 과밀 억제에 계신 분이 투자했던 사례인데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여기 김포 풍무역으로 보면 이렇게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데요. 이쪽 지역이 통상적으로 지금 한 2019년도 준공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업지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좀 안착이 돼가는 과정인데 그 사이에 공실상가도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가 토지 입찰가도 비쌌고 낙찰가도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분양가도 좀 높았는데 저희도 한동안은 쳐다도 보지 않았던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분양가들이 너무 높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실제 이 풍무역 대로변 쪽에 한 건물의 예시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을 했을 때 당시에 전용 7.3평이 6억 2,612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용 평당가가 8,577만 원인데 사실 이 가격이면 지금 저희가 있는 마곡에 있는 상가 분양가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이 지역 개발 호재도 많습니다. 풍무 역세권 상업지역으로 뭐 향후에 여기에 대도시 대단히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예정이고 또 여기도 역시 평당 가격이 꽤 높게 토지가 낙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쨌든 7.3평에 6억 2,600이면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할 때 결국 임대 수익을 주 목적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첫 7.3평에 임대료를 얼마를 받았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그 당시에 많은 고객 소개를 안 했던 이유가 4% 수익률로 감안을 하더라도 월세를 343만 원을 받아야 돼요. 몇 평에? 전용 7.3평에. 그런데 이게 적정 가격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3년이 지난 후죠. 3년이 지난 시점에 최근에 이제 이쪽 지역에 물건을 하나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상가에 어떻게 임대계약이 된지를 볼게요. 임대계약이 그 바로 옆에 전용 8.62평의 상가가 5억 1천에 매매를 저희가 사드렸는데 5억 1천은 사실 괜찮아요. 물론 차이가 지금 평당가가 전용 평당가 5,900이니까 평당가 차이가 거의 30% 가까이 다운된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5억 1천의 매매가가 됐냐면 4천에 175만 원의 임대계약이 됐고요. 수익률 4%의 매매가 형성이 된 겁니다. 지금 서울 경기권의 1층 상가 기준으로 평균 매매 시세는 임대료 4%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요 은행 담보대출 3.3% 최근에 이제 확정으로 받아가지고 했을 때 수익률이 5.24%가 나왔던 실제 케이스고요. 대출 없이 수익률이 4.47% 정도 매매가가 나와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2019년도에 이걸 분양을 받았다면 지금 차익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적정 임대료가 얼마 선택할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A급 상권의 조건, 지난번에 문화를 했을 때 A급 상권에서 평균 임대료가 얼마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A급 상권들, 정말 잘 나가는 광역 상권들이 전용 평당 30만 원 정도 임대료인데 그 폭도 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도 사실은 이 분양가가 딱 A급 상권의 가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주거지역의 상업지역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전용 평당가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를 아무리 좋은 지역도 염두에 두고 그걸 역산을 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요 정도 수익률, 적정 수익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제 그러면 다른 상가를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반대 사례입니다. 처음에 분양을 잘 받으면 어떤 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여기는 저희가 몇 번 다뤘던 지역입니다. 송도의 랜드마크 시티에 있는 요 단지 상가입니다. 단지 세대수는 3,400세대 단지고요. 여기에 상가 저희 고객분들 상당히 많이 사드렸던 한 20분 정도가 저희가 투자를 추천해드렸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던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배후가 3,400세대가 갖춰져 있고 인근 아파트들 총 하게 되면은 14,000세대 정도 갖춰져 있는 곳이었어요. 이 14,000세대의 가장 중심 상업 지역이 바로 요 상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전용 9.83평짜리가 4억 1,922만 9,617원이었는데 이걸 사신 분이 당시에는 어떻게 임대료 형성이 될지 알 수가 없었죠. 특히 여기는 완전 개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앞서서 이제 입주가 진행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상상이 안 됐고 상권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유동인구가 어떻게 날지 상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도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배후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었고 아파트가 입주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동선에 맞는 상가 한 호실인데 이게 지금 평당 가가 4,200이었던 가장 저는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3,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기본적인 상업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미용실, 뭐 슈퍼마켓, 식당 실제 여기 가보면 실제 그렇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뭐 롯데리아 같은 프랜차이즈부터 해서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매매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이 상가는 4억 1,900에 받은 게 3,000에 190 정도 임대료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어때요? 수익률 제가 계산해봐도 단순 계산해봐도 6% 가까운 수익률이 넘게 나옵니다. 대출까지 감안했을 때 거의 8% 가까운 수익률이 나올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은 현재 매매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이게 전용 9.83평인데 실제 이것과 약간 차이가 나는 상가지만 현재 매매가가 한 이거 동일한 사이즈는 없지만 평당가로 계산했을 때 지금 56제곱미터가 9억 5천, 51제곱미터가 10억, 대로변과 안쪽 차이가 있긴 하지만 9억 5천 시세로 반영을 하더라도 이 상가는 6억 이상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4억 1,900에 받은 게 현재는 거의 2억 가까운 차익인데 근데 실제 이 상가 투자 같은 게 하신 분은 대출을 70%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아파트에 비해서도 절대 못지 않은 시세 차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장점 단점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앞에 사례 같은 경우 약간 손해를 본 건데 사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권이 안정이 되고 매매로 사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거고요. 뒤에 사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결국 분양상가와 매매상가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분양상가와 매매상가를 왜 비교를 해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분양상가를 분양 잘못 받으면은 정말 뭐 실패한다. 또 많은 분들이 하면 안 된다.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상가 투자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이런 편견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분양상가는 분양상가대로 좋은 부분이 있고 매매상가는 매매상가대로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장점 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분양상가는 장점이 초기 위치 선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개발 호재에 따라서 선점 효과가 클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그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업종들 병원이나 그 다음에 은행, 금융기관 같은 또 일군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는 분양상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반면에 단점은 적정 임대료 파악이 어렵고 이 임대료 파악이 어렵다 보니까 적정 가격을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적정 가격, 적정 임대료는 인근의 요와 유사한 상권들을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게 전문가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00세대 아파트 단지면 3,000세대 동일한 아파트 세대수를 가진 아파트들에서 거기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임대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좀 파악을 하면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선 파악도 어려운데 근데 이런 것들은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상쇄시키다 보면 분양상가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반면 매매상가의 장점은 적정 임대료를 다 확인하고 풍무동상가처럼 적정 임대료 다 확인하고 그 임대료에 맞는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적정 가격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분양가 대비 낮은 가격에 투자하면 사실 그 상권이 지금 죽었더라도 적정 가격에만 사면은 그 물건은 좋은 물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가격에 투자가 가능한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극악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시장에 매매 상가로 살 때 여러분들 시장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좋은 상가 고를 수가 있을까?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내 임차인이 정말 좋은 업종으로 들어와 있다면 그거 시장에 매물로 안 내놓습니다. 월세 잘 들어온다 그러면. 그죠? 좋은 업종이 좋은 상가는 상대적 가격이 높아서 또 만약에 사더라도 수익률이 되게 낮은 상태에서 매매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거에서 투자를 할 때 편견을 꼭 버리고 어느 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이 물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줘드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편견 없이 보고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을 사전에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